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한번 추천해보고자 합니다. 시크릿은 이 책의 예고편이었다. 부자가 되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단 하나의 법칙. 지금 당장 이 책을 읽고 책에 적힌 대로 실행하라. 예, 출판사는 북허브라는 곳에서 출판을 했어요. 이 책 정말 좋거든요. 예, 거의 진짜 시크릿만큼 되게 좋은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부를 꿈꾸는 분들, 예, 꼭 이 책을 옆에 두고 자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목차는 당신도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부자가 되는 법칙은 따로 있다. 기회는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 생명의 연장. 부가 저절로 찾아오게 하는 방법, 감사의 법칙,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라. 의지력을 사용하는 방법, 의지력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라. 효율적으로 행동하라. 당신에게 맞는 일을 하라. 진화한다는 인상을 주어라. 발전하는 사람. 주의사항과 결론. 부자가 되는 법칙의 핵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전 여기서 감사의 법칙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도 포맷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깨닫고 느낀 것들을 한 3가지로 짧게 정리를 해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부의 법칙이란 이 책을 읽고서요. 먼저 지금 주어진 내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여기선 부의 법칙이니까 경제적인 저의 지금 상황, 현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하고서 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아주 많든지 아니면 돈이 좀 없든지 아니면 돈이 뭐 웬만큼 그냥 그저 그런 중간 정도에 있든지 감사를 먼저 나의 그 재정 상태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일단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어떤 그 기반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먼저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느끼고 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제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모든 그 제 에너지와 이런 것들, 영적 기운들 이런 것들이 다 그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뀌니까 출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감사해서 일단 시작을 해버리니까 감사하면 그 다음에는 채워질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감사는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우리가 신이 주려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 바구니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신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축복을 쏟아 부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이 바구니에 이 감사함,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 신의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쌓인다라는 그런 거죠. 담을 수 있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제 생활에 한번 대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현 상태의 재정을 한번 쫙 돌아본 다음에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는 감사에서 출발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감사에 관한 부분은 잠깐 읽어볼게요. 감사하라. 첫째, 절대적인 지적 물질이 존재하며 그것으로부터 모든 사물이 파생된다는 사실을 믿어라. 둘째로, 이 물질이 당신에게 갈망하는 모든 것을 준다는 사실을 믿어라. 셋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함으로써 그 지적인 물질과 관계를 맺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크릿하고 똑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형의 근원 물질에게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이다. 감사하라. 그리고 3번, 감사할 때 당신의 마음 전체가 우주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더욱 가까운
화합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가까운 화합의 관계를 맺게 된대요. 우주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종교가 있는 사람은 이게 신이고 하나님 부처님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신념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이러한 기대는 신념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외부로 감사를 표출하면 신념은 더 커진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되게 좋았던 말이 뭐냐면 그 시각화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각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시각화한다라는 건 이제 눈앞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크릿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알고 계실 텐데요. 시각화를 하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부의 법칙. 세상이 탈피하려 하고 있는 가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그 대신 세상이 향해 가고 있는 부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세상이 부유하게 되는데 당신이 일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쟁적인 방법이 아니라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부유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라. 네. 이 세상을 향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자신이 최고로 성공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신과 세상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단 이것은 경쟁적인 방법이 아니라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을 때에만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3. 매일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을 항상 곁에 두어라. 이 책을 외워라. 그리고 다른 이론이나 책에는 생각하지 마라. 만약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의욕이 일기 시작할 것이며 확신이 없어지고 생각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실패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가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거, 부에 대해서, 예, 그 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또 여기서 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생각을 과학적으로 하는 요소에서 첫째, 당신이 원하는 것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선명하고 명확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셋째, 원하는 것은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신념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오게 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손에 넣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취할 행동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너무 좋죠. 당신의 삶, 당신의 창조적인 충동을 근원 물질에게 주고 난 다음 주저앉아서 마냥 결과를 기다리지 마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그리고 4.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행동하라. 현재의 사업을 더 나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라. 현재의 환경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라. 확고한 신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붙들어라. 그 이미지는 신으로 하여금 올바른 사업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도록 일하게 만들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라. 그 행동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생하게 마음속에 원하는 거에 이미지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왜 이걸 갖고자 하는지 목적의식을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원하면 얻게 된다 라는 걸 깨닫고 감사와 신념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오게 되는 건 이제 생각을 통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좀이 아니죠. 아주 많이 예, 되게 민망한 지경인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해야겠다,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찍어보는 거예요. 예, 카메라 앞에서, 조그만 카메라 앞에서,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혼자 떠들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가 많이 익숙하진 않으니까요. 이런 거부터 이제 연습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일주일 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보고 또 내 걸 듣고 또 다른 사람 잘하는 걸 또 유사한 그 유튜브를 찍고 있는 분들의 그 유사한 걸 또 보고 하니까, 아, 이런 점에서 이분은 굉장히 잘하고 내 거는 내가 들어도 참 재미가 없고 듣기가 싫구나. 그리고 굉장히
빠르구나 속도가 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정말 찍어 놓으니까 예,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그게 객관화가 되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현실인식이 잘 된다라는 것처럼 저도 제가 말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니까 와 내가 이런 점이 있구나, 이런 건 잘하고 이런 거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 못하는 사람이 결국 배우려면 쪽팔리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창피하고 저를 원래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 영상을 정말 단 한 사람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거는 초보의 마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 책장으로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이것도 별로 개의치 않고 애써서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닥 개의치 않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사실 지금 대본이 없거든요. 대본까지 준비하면 저는 지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오늘이 7, 8, 9, 9일 차거든요. 근데 그냥 카메라 앞에서 무조건 떠드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주 옛날 일이긴 하지만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게 읽고 쓰기 말하기를 제가 특기란에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읽는 걸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책을 읽을 때 한 줄을 읽는 게 아니라 속독이 몸에 배가지고 세 줄씩을 그냥 한 번에 읽었거든요. 시선 딱 주면. 그래서 친구랑 같은 책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책을 쭉 읽으면 저는 빨리 읽고 친구가 책장을 그 책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뭐 이랬어요. 이거 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난 척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잘난 척이 아니라 그냥 제가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일단 책 읽는 거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빠르게 읽으면서 그 내용을 빠르게 캐치를 하니까 읽는 거에 워낙 자신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쓰는 거는 또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좀 이렇게 교단에 올라가서 대표로 백일장 뭐 장원, 차상 뭐 이런 거, 차하 뭐 이런 걸로 이제 학교 대표로 그 교회 대회에도 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저 사는 그 동네에서는 제 다니던 학교에서는 좀 글 좀 잘 쓰는 애 뭐 이런 걸로 좀 유명했었거든요. 이름이 좀 유명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쓰는 걸 좀 잘해 라는 또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다 아주 옛날 일이에요. 제 나이가 지금 꽤 있는데 아주 옛날 학창시절 얘기예요. 뭐 아무리 길게 봐도 한 대학교 때까지 뭐 이렇죠. 그리고 읽고 쓰기 말하기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같은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아프시니까 앉아만 계시고 그때 제가 좀 반 임원이었는데 저를 이제 나오라고 하셔서 저한테 그 교사 그 지도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펴놓고 애들한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수업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늘 그랬던 건 아니고, 하지만 굉장히 자주 선생님은 앉아 계시고 제가 앞에 나와서 교사 지침서 보고 가르쳤거든요. 국어나 사회, 뭐 도덕, 뭐 이런 좀 이렇게 이런 문과 쪽 과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 다 하고, 근데 되게 쉬워요. 내용도 쉬웠고 그 교사용 지침서에 뭐 답도 다 써 있고 이러니까 그냥 애들도 시키고 뭐 이렇게 그냥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동안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 앞에서 말하는데 정말 두려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잘 나와요. 예. 그래서 뭐 대본 안 쓰고도 나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건 뭐 괜찮지라는 생각도 사실 있었어요. 그럼 워낙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보다도 그 준비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먼저 대본을 써놓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읽는, 그러면 이제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을 거고 편집까지 하면 더 완벽하겠죠.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지금 말을 못하고 있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영상 앞에서 일단 좀 속된 말로 입을 턴다고 하죠. 이렇게 말을 좀 해보는 그런 연습이 저 스스로에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이 왜 책은 책이고 내 삶은 지금 내가 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을 줄만 알았지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지도 않고, 또 하나는 왜냐면 책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이 책 다 읽었으면 다음 책 그런 식으로 계속 책 읽기가 바빴던 거예요. 워낙 읽고 싶은 책이 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감상을 적어놓질 않았던 거예요. 기록으로 남겨놓지도 않고요. 근데 진짜 며칠만 지나면 아무리 감명 깊었던 것도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꼭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다, 블로그든 뭐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가 읽은 아주 감명 깊었던 책을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저도 한번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는 이런 영상화 작업을 꼭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일 제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읽으면 거기에 인사이트 되는 영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적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결국 적어놓고도 그게 내 현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책 한 권을 읽었으면 거기에서 10개나 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을 다 이렇게 쓰려거나 다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단 3개만, 아무리 많아도 막 10개, 20개 인사이트를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뭐 적어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삶에 적용하는 건 딱 3가지. 그것도 안 된다면 단 한 가지라도 꼭 내가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의 법칙을 읽고서 적용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일단 내 재정상, 이거는 이제 부의 법칙이니까 돈에 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무조건 지금 내 현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돈이 많든 적든 이만하길 다행이다. 제가 만약에 1억 빚이 있진 않아요. 1억 빚이 있다면 10억 빚, 100억 빚이 있는 사람보다는 나는 굉장히 행복한 거다. 빚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만하길 다행이다. 또는 내가 지금 재산이 1억밖에 없다. 이러면 2억, 3억, 10억, 100억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지금 1억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 재정 상태를 한번 펼쳐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본 다음에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 풍요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겠어요. 생각해보면 집 있고 차 있잖아요.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집과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다.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의 법칙에서 지금 나온 게 시각화해서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리려면 내가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단 5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그리고 자기 전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리고 딱 정확히 낮 12시에, 근데 이거는 이제 힘들면 요거 빼도 돼요. 근데 낮 12시에 딱 10분이라도 해서 하루에 3번은 무조건 부의 법칙, 이 부로 내가 누리고 싶은 어떤 부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되어있는 재정적으로 내가 달성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계속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디지털 노마드, 이 노마드 크리스 TV 이 크리스님과 함께 이 다마고치 노마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 과정을 1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분도 굉장히 98만원 월 수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월 2천만원까지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목표를 월 1000으로 한번 잡아보고 시작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시각화를 월 1000으로 계속해서 시각화를 한번 하는 작업을 정말 끊임없이 해야겠다. 이거는 제 생업이 너무너무 바빠도 정말로 진짜 바쁘다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계속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미래 모습을 하루 3번씩 그려본다. 3번이 안 되면 아침하고 저녁 때 딱 2번이라도 꼭 내가 이룬 나의 영상 시각화 모습을 그려본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요. 이 3번째는 여기서 말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내 사업으로 이 부의 법칙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를 하루에 그러니까 하나라도 꼭 한번 생산적인 생각을 한번 해본다 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업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제 지인 중에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있는데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저한테 제가 좀 조언을 구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모든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업적으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부의 법칙, 이 부의 법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내가 지금 극복해야 하는 한 가지 문제를 어떻게 요 문제를 하나 이렇게 넘어가 볼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실행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걸 딱 하나 이렇게 포인트로 잡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그걸 기록을 한번 남겨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저는 편집에는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그냥 제 책장엔 보시다시피 이제까지 읽어왔던 좋은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놓고 그냥 일단은 제가 느낀 감상 그리고 실행점 하루 하나씩 이렇게 실행하는 점을 떠드는 걸로 같이 한번 나눠보는 걸로 제 유튜브의 차별화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예.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과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제 유튜브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와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들을 이런저런 뭘 잘한다 뭘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남겨주시면 정말 평생의 은인으로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